지금부터 우리 지역 삼선에서 윤재욱 의원님 모시고 아시아 포럼 20일 105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윤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욱 의원입니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의 토론회장인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의원으로서 정책 토론회에 참석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삼선이 되면서 의정활동의 지향점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직에서 배운 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성실을 넘어서 좀 크고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다뤄본 경험을 가졌습니다. 첨예한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또 지난 8월부터는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국가와 국민의 미래 그리고 생존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외교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주요 나라들과의 관계에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미 경중이라는 종전의 단순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합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흔히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도 언론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정치권은 외교 문제를 대함에 있어 이슈의 본질이나 핵심보다는 가십거리나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정쟁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균형을 잡으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1년 6개월의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일반 의원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을 내려놓지만 제게는 내년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은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체제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며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1대 제가 국회에 입성할 때 21대 국회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정활동의 목표는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지난 대선에서 대선 종합 상황실장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의정활동의 목표를 일부 달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선거라는 이슈가 매우 중요함에도 의외로 큰 선거를 경험해본 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정세 분석단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역할을 했었고 이번 20대 대선 때는 종합상황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도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당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 중진으로서 대구 정치권의 결속을 이끌고 수건사업 해결에도 앞장서며 지역의 정치적 위상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 개인적으로 언론인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히 소통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늘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편하게 지역과 나라를 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질문되면 간단하게 자기 소속 말씀하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정수 뒤우시겠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는데 원래 그 예정에 어떤 장소를 어제 택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뭐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뭐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정말 오랜만에 영빈관 행사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영빈관에서 국빈 행사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장소를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거기에 외국처럼 이제 숙소도 지어서 그야말로 영빈관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분위기는 이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외교 행사에 많이 좀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워낙 또 베트남하고 우리 관계가 상당히 좋고 또 양측의 기업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되고 어제 또 박항서 감독에 대한 훈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아주 공식 행사이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런저런 외교적인 행사도 많고 영국도 방문했었고 미국 이렇게 하고 했는데 또 언론 특정 언론에서는 또 이게 일부에서는 외교 참사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또 굉장히 외교 문제가 지금 국내 문제와 함께 뒤섞여서 좀 난맥상 내지는 또 서로 정쟁의 대상이 안 되는데 심지어 되고 있는 상황이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미국, 중국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이 멀기도 하지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윤 대통령 외교 성과를 할까? 아니면 평점을 한번 주신다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네. 우선은 이제 외교 상황이 이제 또 주변 환경이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런 글로벌 어떤 경제 위기, 또 안보 위기 상황에서 종전에 이제 제가 모두 말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공식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을 외교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글로벌 중추국가의 근저에는 이제 가치나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이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결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경제가 안보 개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경제 안보 개념이라 해가지고 이 글로벌 이 자원이라든지 또 글로벌 중요한 이제 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보 개념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지금 외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관계가 아주 또 끈끈해졌고요. 또 일본도 그동안에 사실 되게, 저도 어제 주말에 잠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 일본 가서 일본 의원님들도 뵙고 또 일본 대사하고 현안도 좀 논의하고 왔는데, 일본 의원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을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지난 대사는 사실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들을 못 만났는데, 지금 새로 부임한 대사가 아주 자유롭게 만나고 있고, 또 서로 또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는 대한 일본 측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앞으로 한일 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가로놓인 장벽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떤 중국이 우려하는 디커플링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의 경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신뢰를 주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 우선은 미국하고 관계 좋아졌고, 일본하고 관계 좋고, 중국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북경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텐진에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사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현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할 말은 하고, 왜냐하면 자유권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 아세안 회의 때 우리 시진핑 주석하고 대통령께서 만나서 서로 지도자끼리 신뢰관계 형성의 이제 기반을 지금 만들었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물론 집권당이긴 하지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외교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을 가지고 지금 정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성과가 묻히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매일신문 이통훈 기자라고 합니다. 저 지역 현안 문제 좀 여쭤볼 건데, 경제가 안보 개념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지역 발전 로드맵 중에 최우선 과제로 꼽으셨던 TK 통합신공항 관련인데요. TK 통합신공항이 지금 이제 임시회를 통해서 연내 통과에 대한 무게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어떠한 노력을 좀 하실 건지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원내대표 또 이제 국토위 간사, 국토위 소속 우리 TK 의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연계되어 있는 법인 군의 통합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 통합신공항법은 뭐 지역의 개별 의원, 원내대표가 발의하긴 했습니다만은 개별 의원이 뭐 관심을 가질 법이 아니고 TK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국토위원장 김민기 위원장이 제하고 행안이 같이 있어서 또 그분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위원장을 수시로 만나서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할 생각이고 또 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하고도 제가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의원도 제가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빨리 소위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입장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뭐 광주 그 공항 그 이전과 관련된 법하고 뭐 병합 처리니 동시 처리를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광주공항하고 대구공항하고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거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뭐 순차적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굳이 또 같이 처리하자면 국방위에 지금 그 광주공항 이전 관련 법이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법이 지금 그 발의가 돼 있으니까 뭐 같이 처리하는 것도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을 지금은 뭐 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할 때 지금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수석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박홍건 대표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당 전체 입장이 어떤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의 민경석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3선 임기를 소화하고 계신데 사실 3선쯤 되면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원내대표나 뭐 이렇게도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혹시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면 뭐 원내대표 선출이라든가 이런 데도 혹시 도전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경석 기자님 말씀대로 삼선 의원으로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그만두고 어떤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또 뭐 출마 후보로 뭐 언론에서 많이 거명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당대를 전후해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지역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내대표 출마에 관한 고민도 좀 제가 하고 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또 이제 그 저는 뭐 이제까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그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당의 전체적인 입장을 우선시 해온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원내대표 선거 때 그 우리 지역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또 같은 지역의 선배 그 의원이고 해서 제가 뭐 그 흔쾌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다음 상황이 또 이
정치라는 게 뭐 흔히 말하는 생물이라고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은 도전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연합뉴스 김현태 기자입니다. 예. 예. 가리바리보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조건으로 이제 수도권 출신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삼선하신 뭐 의원으로서 그 수도권 당대표 이제 론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자격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입장이 뭐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수도권 지역별로도 어떤 조건을 갖추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고 또 의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당 대표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그 조건이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그런 수도권 뭐 이런 그 어떤 지역을 국한하기보다는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가장 총선 승리라는 리더십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금 제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뭐 출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 즈음에 출마를 하려고 의사표시를 한 분들 중에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 당대표로서 누가 제일 적합할 것인지 그런 거. 우선은 이제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어떤 통합이나 포용의 리더십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또 그 국민들 눈높이에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어떤 후보 지역별로 후보 개인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 총선이라는 것은 큰 뭐 보궐선거다 총선은 전체적으로 당의 간판을 보고 또 민심이 이제 또 흔들리고 바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어쨌든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 이력이나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근데 그 야당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당이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균형을 잡으시지 당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의 이야기에 그렇게 너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BBS 김종렬입니다. 조금 전에 뭐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 국민 눈높이 신뢰할 수 있는 뭐 정치 신인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저희도 아시아 포럼에서 쭉 이렇게 야당 인사들이라든지 여당 인사들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 그리고 정치 신인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입니까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진 의원이시고 지금 앞으로 당의 어떤 운명과도 관계되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서 공천제도라든지 정치 신인을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뭐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실 뭐 민주당도 그 문제는 같이 이제 우리 당하고 우리 정치권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 신인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가, 또 공천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우리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제 느낌으로는 이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이 이제 민주당이 조금 우리보다 더 그 디테일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의 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하면은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인위적인 물갈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 정치권이 되게 체질이 되게 약화됐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K가 28명 의원인데 3선 이상이 40%입니다. 우리 이제 TK만 하더라도 경북에는 3선 의원이 없고, 이제 대구 경북 합쳐서 이제 25분 중에 3사람이 3선 이상인데, 이게 골고루 좀 포진이 돼서 역할 분담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선순환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정치 어떤 우리 TK 정치의 좀 현실적인 이 위상 제고를 위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천권을 가진 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공천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단지 사람을 바꾸는 비율만 가지고 공천을 뭐 혁신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으로 바꿨느냐, 좋은 물갈이를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또 언론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이제 이 교육, 정치 신인을 교육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쳐서 이 국회로 입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좀 갖추고 그 신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경무 부장님. 지난 토요일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오셔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구심체 모임도 좀 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선이나 뭐 3선이나 이런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결집력도 발휘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좀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 우리 수성구에 했던 김만재 의원이나 뭐 박종건 의원 시절에 우리 테크노폴리스 만들고 디지스 만들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중진 의원들께서 좀 대구 특히 또 대구하고 경북하고 또 입장이 갈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대구 경북 쪽에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지금 힘을 좀 모을 때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예전에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신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좀 촉구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아픈 지적입니다. 지적인데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TK의 이제 약간의 지도 공백, 지도자의 공백,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TK가 PK 의원들보다 결속력이 약하다는 말은 동의가 되지 않고요. 뭐 그 지역별로 사정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현안이 있을 땐 다 같이 또 협력하고 또 그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모임이 좀 줄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 대표도 지금 되게 그 현안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주호영 대표하고 또 김상훈 의원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역 의원들이 좀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시장님 뭐 그런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시장님하고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뭐 시민이나 시도민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하나만 또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그 국민의힘이나 이제 이 지금 여당이 옛날에 보면 저 공천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실제 좀 그렇고 한데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좀 뭐 안 좋게 지금 뭐 결론은 났지만 그 기초의회인가요? 뭐 광역의회인가? 그때 뭐 시험 제도도 도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떻게 좀 이제 신진 인사들을 좀 길러낸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또 총선 앞두고 또 점수 잃는 그런 짓을 할 바에는 좀 미리 좀 그 우리 맨날 뭐 서울에서 뭐 오고 뭐 이런 데 대해서 그 비난 여론도 많고 이러니까 총선 앞두고 좀 그 아까 그런 모임 같은 거를 좀 활성화해서 대구 지역 정치인도 뭐 예를 들어 아까 평가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뭐 한 10%, 20% 뭐 한 몇 프로까지는 지역에 좀 똘똘한 인재들을 좀 미리 좀 그 기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그 토너멘트식으로 뭐 이렇게 좀 가면 결국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우리 당도 지금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감하게 혁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당대회를 마치면은 양당 공이 이제 뭐 공천 혁신을 비롯해서 혁신 경쟁이 벌어질 겁니다. 결국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혁신하지 않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혁신의 과정으로서 그 지역 그 인재를 뭐 일정 부분 그 발탁해서 배려한다든지 뭐 그런 그 방안들도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 새로 전당대회가 꾸려져서 그 당 체제가 정비가 되면은 그런 그 지역 여론을 제가 전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뉴델리 강성탁입니다. 지역 현안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대구시 시청 신청사 부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뭐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두루정수장 부지를 매각을 해서 대구시 신청사를 짓는데 충당하겠다 이런 대구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구 달속에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 대구 신청사 청사를 정수장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신청사 충당을 하겠다는 이런 시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에서는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현수막도 많이 붙여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청을 옮기는 문제가 참 오랫동안 이제 시민들 이제 그 논의가 있었고, 시청 이전 문제가 거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피로감도 있고 한데, 이제 시장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청을 이전하고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돈을 조달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빨리 좀 짓고, 또 돈도 이제 뭐 이렇게 마련하고 뭐 그런 걸 고민하던 차에 뭐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좀 충분히 이 변경이 바뀐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지금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반대하는 그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변화가 있으면 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반대하는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땅을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뭐 거기 아마 시청사 부지보다 하려고 하는 부지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부지에서. 그래서 이제 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시 재정상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100% 이제 돈을 가지고 개인도 집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조금은 다 융자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있는 돈으로 살려고 하면은 뭐 작은 집을 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그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시청이라는 게 개인 집처럼 샀다 팔았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재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지역민들은 여러 가지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립 법원장님.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들의 그 대응에 관해서 혹시 소견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뭐 국회에서 뭐 일한 지 10년 됐습니다만, 경찰은 뭐 저한테는 친정이랑 마찬가지고 늘 또 상임위를 제가 6년간 10년 의정활동에 6년을 행안위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경찰 출신 의원들이 행안위 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잘 사는 친정도 아니고 또 식구도 많고 늘 뭐 일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친정 걱정하다가 보면 시집에 일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조치가 아쉬운 점이 많다. 저는 뭐 선배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찰의 조치와 관련된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우선은 보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현장 지휘관 할 때는 꼭 관에서 이렇게 뭐 늘 수시로
그 비상 대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뭐 제 기억에는 그 경북의 모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장들 그 위치를 주말마다 뭐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전화를 받아라, 경비 전화로 이렇게. 이제 요즘 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그 휴대전화 말고 경비 전화로 받으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고 뭐 그런 그럴 정도로 아주 그 타이트하게 그 관리가 됐는데 조금 이완돼 있다는 생각을 그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하게 되었고, 또 현장 대응과 관련해서도 사실 대응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늘 긴급하고 돌발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1차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 대응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가, 그런 게 그게 뭐 예를 들어 집단적인 다중의 운집한 그런 경비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는 뭐 대간첩 작전도 훈련을 하고 그렇게 경찰이 해 왔었거든요. 우리가 그 북한하고 그때는 수시로 후방에 그 무장 간첩이 출현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발적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도 그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우 부장. 좀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곤란할지 모르지만 용산경찰서장 이미재입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속영장 기각됐죠. 여쭤보면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경찰에 몸담으셨고 또 경찰서장 두루두루 다 거치셨고 서울시 관내에서도 하실 건데 좀 민감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TV에 뭐 이렇게 그 서장이 뒷짐을 지고 그냥 걸어가더라 그 시간에 이러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기자이지만 그럼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뭐 보고 받고 막 헐레벌떡 뛰어갈 수 있겠나 뭐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언론에서 좀 심하게 저런 장면을 포착해서 그러진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야, 저 친구가 참 저 서장 한심하다, 무슨 뭐 이제 얼굴이 시뻘개가 막 좀 당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인지가 없다, 보고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뭐 보고 체계 뭐 이런 걸 좀 기본적인 경찰 매뉴얼이랄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 서장의 청장이 아니라 서장이죠. 그 서장의 좀 상황을 보면 현장 지휘관 경험하셨던 사람으로서 좀 뭐 이렇게 코멘트 뭐 느끼신 그런 게 있을까요? 좀 느끼신 게 좀 이건 너무 상황이 심하지 않나, 아니면 뭐 우리가 단순히 지나고 나서 야 그때 왜 그리 안 했나 하지만 뭐 세월호 사건에 뭐 보면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이 순간에 나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은 이제 희생양을 있어야 되니까 또 무작정 어떤 특정 지휘관이나 뭐 이렇게 또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한편으로는 저도 고민스러운 게 진짜 무능한 친구가 때마침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좀 헷갈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번. 근데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이제 우리 경찰서장들의 그 일반적인 그 기준에서 보면은 알고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급박하고 중대한 상황인데 뭐 행동이 평상시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화면이 구체적으로 그때 그 당시 그 서장의 인지 상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좀 곤란합니다. 오늘 곤란한데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부어가지면 경찰 아직 되게 궁금해서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뭐
지금 지방 우리 지역이지만 지방자치에 이제 좀 버물려서 자치경찰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한번 알아봐도 뭐가 구분돼 있고 뭐가 이게 뭐 이렇게 넘겨진지도 모를 정도고 이런데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찰 전문가시면 자치경찰 이 문제는 뭐 앞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왜 구태여 국가경찰이 잘 되고 있는데 자치경찰로 바꿔야 했는지 좀 아직도 의문스러운데 솔직히 뭐 미국 FBI처럼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뭐 그런다 하는데 지금 국가경찰, 자치경찰 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경 때 자치경찰 추진팀장을 해줬습니다. 그 구로서장을 마치고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에서 지방 분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치경찰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치경찰 추진팀장을 서장을 마친 사람이 보통 TF 팀장을 안 가고 이제 경무관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경찰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은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은 개인적인 어떤 승진과 관련된 자리로 뭐 가겠다고 우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 추진팀장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김학배 그 당시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이죠. 김학배 총경이 이제 수사구조개혁팀장을 하고 제가 자치경찰 추진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참여정부 초기에 경찰 혁신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여러 가지 규모의 경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그 치안 역량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제 업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할 것인가, 또 시스템 그대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인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열어줄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업무도 뭐 이렇게 업무하고 또 인사에서의 관여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미해서 이제 그 자치경찰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 2, 3년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아까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전체적인 치안 역량이나 치안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라서 이제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뭐 이걸 하지 마라, 또 뭐 그만두기도 좀 곤란한 상황이고, 하려고 하면은 뭐 제대로 하든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마이스 조동기입니다. 내일 친윤계가 주축인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같이 하시는지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친윤계가 지금 국민공감에 국민의힘 의원들 115명 가운데 65명 정도가 지금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부 모임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개파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를 누굴 뽑을지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뭐 제가 인원이라든지 또는 뭐 친윤계 모임인지 이런 것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개파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가 65명이 맞다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개파 모임의 성격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공부라든지 또 그런 차원에서 뭐 모임을 가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걸 봐야 그 모임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출범도 안 해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런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아침에 반갑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이성영 기자인데요. 뭐 아까 잠깐 그 질문 중에 뭐 언급은 되긴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 홍 시장님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소통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과거에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대구시장의 어떤 공천을 뭐 소위 말해서 좌지우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개입을 한다 할 정도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떤 대구시에 대한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목소리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질문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지역 국회의원들과 홍 시장과의 소통이 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전반적으로 홍 시장의,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에 관해서 어떤 시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혹시 뭐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요청을 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요청을 하실 수 있을지 간단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하시고 대구 의원님들 다 같이 한번 식사를 한번 했고요. 또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협의회 공식적인 그 만남의 자리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혈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을 뭐 만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 홍 시장님이 이제 사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라서 대부분 의원들하고 관계성이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 시장님하고 홍 시장님이 이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홍 시장님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소통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요. 시장님께서 지금 뭐 새로 취임하셔서 큰 현안 위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일을 쳐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시장이 바뀌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고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뭐 사실 우리 정치권에 몇 안 되는 프로 정치인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구 시정을 이끌음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존재감으로 인해서 또 일이 또 잘 풀리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본인께서도 이 어려운 그 어떤 대구가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시장 출마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확실히 이제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미래 어떤 그 대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지금 뭐 프로젝트도 보면은 상당히 그 시가 그동안에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 계실 때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 미래 그 대구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미래 대구 50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일이 있을 때 잘 소통하고 또 협업하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입니다. 어제 그 상임위 그 단체 이제 교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뭐 후임자들에서 뭐 크게 이견은 없어서 이제 교대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혹시 후임자들이 다 내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제 의견에 교환해서 나온 얘기가 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8일날 의원총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상임위원장 문제를
오후에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마침 외통위 상임위가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뭐 일부 상임위는 이제 경쟁자가 없어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리가 안 된 데는 뭐 경선을 하든지 또는 서로 또 마지막까지 조정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특히 국회의원은 뭐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중앙 정치에서 하실 역할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중진 의원을 배출한 거는 지역의 큰 자산인 동시에 또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뭐 3선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게감을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중앙 정치의 어떤 시각 속에서 지역 현안이랄까 지역 문제를 좀 더 홍 시장 시장 혼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우리 TK 정치 대국 경북을 포함해서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이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진 의원들께서 이제 무게감을 좀 많이 실어 주시고 전체에서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 바람. 그게 결국은 또 지역의 힘이 되는데 이런 지역 여론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국회 중앙 정치를 하시면서도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시장 임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이 하나의 틀로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 현안 문제를 의원들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아서 그런 현안들 한두 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는 지역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함께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근래에 최근에 완공된 대구 외곽 순환도로 우리 4차 순환도로라고도 했고 외곽 순환 이거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20년 이런 문제가 그래 다른 지역에서는 한 정권 내에 고속도로고 뭐고 다 하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이 하나를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완공된 게 지금 기형적인 겁니다. 고속도로 구간도 있고 민자 사업 구간도 있고 일반 시도 이런 부분도 보면서 정치권에서 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안타까움. 경북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진 의원으로서 무게감 또 앞으로 또 지역 정치력 또 엘리트 충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려면 과거에 허주라든지 또 여야를 보면 이만섭 의원이라든지 강재석 이런 의원들처럼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성장하고 그래야 지역 현안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건의 겸 지역 여론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이 지역이 결국은 이제 우리 지역이 영내 환경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일을 해주고 우리 그 중에 이제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절절히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안별로 이게 광역시 안에 도로 건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도 건설하고 또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2번이나 하고 계시고 또 김상훈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을 맡아서 당 운영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저도 이제까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역민이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그 3선 이상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방금 지적하신 문제를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BBS 김정일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통령 중심제라 그러지만 뭐 당이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이 당이 우리가 집권 여당과 이렇게 당이 우선인데 지금 현재 뭐 최근에 관저 정치 하신다 이러지만 야당하고는 약간 관계가 있겠지만도 하신다지만도 지금 당청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문제점을 짚고 있더라고요. 향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당청 관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부분하고요. 외통위원장이시니까 대미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IRA 인플레이 감축법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어떤 목표 설정을 완성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반도 비핵화 키워드는 미국이 한반도의 어떤 한미동맹 강화하되 한반도의 핵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전제하에 지금 두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발걸음을 보면은 이 두 개 약간 좀 비틀어진 어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향후 대미 관계의 어떤 부분, 그 경제적인 문제하고 안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여기 말씀해 주십시오. 당청 관계는 우리 정치사에서 이제 여당과 또 대통령과의 관계는 늘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당을 통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또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하면 뭐 아까 관저 정치라 말씀하신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라는 것이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일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지금 뭐 새 정부 출범했지만은 법안도 제대로 통과 안 되고 뭐 예산도 지금 법정 시간에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국회의 상황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선거는 이제 당이 치르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소통의 기회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 당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 수렴하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조금씩 나아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관계와 관련 IRA법은 사실은 이제 뭐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소재입니다. 뭐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하면서 왜 IRA법을 이렇게 우리 전기차 문제가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느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많이 지적을 해왔고 국회에서도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국정감사 때 미국을 가서 주미대사관의 그 과정을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다만 이제 IRA법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EU도 관련돼 있고 뭐 일본도 관련돼 있고 미국 그 북미 지역 외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이 IRA법을 수정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서 몇 차례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어저께 또 프랑스 대통령께서 그 바이든을 만나면서 EU의 입장을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돼서 이 법이 이제 아주 순식간에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시행 우리하고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만 하위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야 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핵과 관련돼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LA법 말고는 지금 미국하고 거의 그 안보와 이렇게 달리 가는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없고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지금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미 간의 공조하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보는 결국은 이제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아주 협력을 공고해서 어떻게 억지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진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경제 문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채널들이 다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문제점 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개선을 돼야 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지금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방청장 인사 때 이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 단체장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경찰 인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은 그거를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런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시도경찰위원회도 지금 역할이 조금 미약하지 않습니까? 시도경찰위원회 위상도 좀 재고를 해야 될 거고 같고, 예, 강화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이 자치경찰이 이제 하고 국가경찰하고 업무 분장도 현장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지방 사무에 관련된 치안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영수. 제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교 아까 우리 성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 못 알려진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MBC 대통령 비속어 논란 또 최근에 이제 빈곤 포르노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질은 외교에 대한 성과라든지 본질은 없어지고 아주 지연발탄적인 자극적인 이런 걸로 사실은 보도가 많이 되고 하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당 쪽은 사실은 이걸 굉장히 이슈화를 삼고 있고 근데 그 대응이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힘이나 또 외교통상위원회 쪽에 대응이 상당히 미숙하지 않았느냐
그게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가 사실 뭐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게 뭐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었던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뭐 외교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교 성과를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잘못 대응한 건 대응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성과에 대한 지적은 그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지적을 하는 것은 외교 성과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IRA법 아까 그거 하나입니다. 한미 동맹을 하면서 왜 이게 대응이 제대로 안 됐냐 외교 성과와 관련돼서는. 근데 나머지는 외교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사진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조명이 어떻다든지 또는 뭐 그 영부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또 뭐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유엔 총회 갔을 때 그 뭐 방송 관련 그런 이야기들이 그 외교 성과를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도 외교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지난번 아시안 순방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외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새 순방이나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으면은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이게 그 여야 간에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과감하게 전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 나가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국민들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 이 여야 입장을 국민들께 그 공개를 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께 맡기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하거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아, 예. 김영태. 예, 경북매래 김영태 기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예전에 한번 기업은행 그 대기 유치 발의를 하셨는데 그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바라고 있는 내용인데 그 진척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정무위원장 하면서 기업은행 이전 관련 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사실 부산의 이제 산업은행 이전과는 달리 지난 선거 때 이게 공약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이슈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업은행 이전만 공론화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기업은행 이전은 법안만 발의된 상태로 또 이제 기업은행 노조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그런 상태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법안이 이렇게 고쳐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기업은행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중소기업이 우리 대구에
거의 뭐 95% 이상 여기 있고 또 신용보전기금도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고 또 지역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업은행 이전의 필요성을 그 여론을 잘 이렇게 조성을 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산업은행 이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과를 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 경과를 봐가면서 중소기업은행 이전을 같이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조동 기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5.18 유공자의 진료 공백을 없애는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출신인데 좀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세대는 지금 뭐 조금 많이 좋아졌으면 지역 갈등이 우리 세대가 가장 지역 갈등의 문제를 몸으로 겪은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권영진 시장에 있을 때 그래서 뭐 달빛 동맹 이것도 아주 되게 뭐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주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5.18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하나의 겪어야 될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구 지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데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 오늘 참여하신 언론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뭐 저하고 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사석에서 뭐 몇 분들이 여기 아시아 포럼 여기에 좀 한번 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기회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어쨌든 앞으로 제가 이제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로 특별한 일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뭐 얘기하는 게 썩 이렇게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한 일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 얘기가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인데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해서 저로서는 아주 정말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지역에 또 내려오는 기회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동안 이제 사실
조심스럽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배우고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희미하게나마 길을 이제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 또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이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이런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눈 과정에서 혹여 조금 부족하고 또 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제가 더 공부하고 또 더 배워서 여러분께 잘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그 소원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운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 이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105회 아시아 포럼 정책 릴레이 정책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